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깊이를 함께 나누는 지니TV입니다. 여러분, 중년은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을 두고 위기의 시기, 변화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늘은 바로 이 중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주제는 중년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어떤 삶의 태도가 중년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자, 중년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중년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목표를 향해 달리느라 바빴다면 중년은 멈춰서 돌아보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기인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변에 45살에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죠.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동안 못해봤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처럼 중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년의 도전 중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가족, 직장, 건강 등 모든 것이 변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중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창업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만들어야 해요. 그럼 중년을 더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 5가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 준비되셨죠? 첫째,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 중년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내 삶을 잠시 멈추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앞으로 무엇을 원하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특히 중년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입니다. 둘째, 관계를 재정립하는 지혜.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년에는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마틴 부버가 말했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여러분도 지금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어떤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셋째, 건강을 돌보는 지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나갑니다. 중년에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해요. 운동, 식습관, 정기 건강검진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시고요. 건강한 식단으로 내 몸을 채워주세요. 여러분도 꼭 건강 챙기세요. 넷째,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지혜. 여러분,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거 아시죠? 새로운 기술, 언어, 취미를 배우는 건 중년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으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다섯째, 나누는 기쁨을 아는 지혜. 마지막으로 나누는 삶의 기쁨을 아는 지혜입니다. 봉사활동, 후원 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건 중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엘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죠.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나눔은 반드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중년에게 필요한 지혜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중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각 방법의 실제 사례를 곁들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 쓰기. 감사 일기를 쓰는 건 중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썼어요.
처음엔 적을 게 별로 없어서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같은 간단한 문구로 시작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삶이 훨씬 밝아지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지금은 감사 일기 쓰기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됐다네요.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감사함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결국 마음가짐이 삶을 바꿉니다. 둘째, 걷기 운동 실천하기. 중년이 되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법이에요.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동네 공원에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0대 초반에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거리가 늘어나 지금은 하루 1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줄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걸으면서 몸만 좋아진 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거예요. 걷기 운동이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건 중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젊은 시절에 미뤘던 관심사에 도전해보거나 전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보세요. 어떤 분은 45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음악을 정말 좋아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거든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 강좌를 신청했죠. 처음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 하나 잡는 것도 어려웠지만 몇 달 뒤엔 제주도의 푸른 밤을 완벽히 연주할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기타 연주가 그분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는 취미가 됐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요. 넷째, 커뮤니티 참여하기. 중년에는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박모 씨는 50대에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그전에는 책을 혼자 읽는 게 재미없어서 금방 포기하곤 했는데 독서 모임에서는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니 독서의 재미를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책에서 얻은 지혜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요즘은 사진 동호회, 여행 모임 등 취미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도 많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계의 폭을 넓혀줍니다. 다섯째, 소소한 기부와 나눔 실천하기. 나눔은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중년에는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거나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시기라서 나눔을 실천하기에 더 적합한 때이기도 하죠. 한 선배님은 정기적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매달 소액을 후원하고 계세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후원한 돈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점심이 제공된다는 걸 알게 된 후 더 열심히 나누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어머니는 은퇴 후 요리 기술을 살려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내가 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눔은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중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5가지 실천 방법과 실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 30분씩 걸어보는 것처럼 작은 실천으로도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중년은 또 다른 시작의 시기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오늘은 중년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중년은 단순히 나이 드는 시기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멋진 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